네, 안녕하세요. DS1 UMC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핸디마이크 거치대를 만들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아마 한 60, 70세트를 만든 것 같은데 한 50세트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한 10세트 정도는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가 피드백 받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뭔가 문제를 같이 개선하는 그 과정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떤 오해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날 바로 2개의 부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이 부품들을 출력하는 과정을 그리고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걸 찍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프린트를 하는 과정을 보면 출력하는 시간은 한 20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앞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뭐 한 20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이해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장비가 어떤 동작을 할 때는 제조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기능을 위해서 추가해 놓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FDM 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혹은 제약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구입했던 장비랑 지금 장비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다 유리판 베드였잖아요. 물론 산업용 장비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유리판 베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제트축으로 높이를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평판이 뒤틀려 있는지 감지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산업용 장비에서 특허로 묶여있던 기능입니다. 특허가 해제되면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퀄리티의 뭔가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죠. 프린트 명령을 내리면 프린트는 해당 데이터에서 실제로 사용할 필라멘트를 가져옵니다. 뱀브랩 같은 경우에는 AMS라고 하는데 Automatic Material System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재질이나 컬러를 미리 설정해 놓은 장비에서 필라멘트를 가져오거든요. 먼저 노즐을 세팅되어 있는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필라멘트의 적정한 온도까지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도에 도달하면 필라멘트를 처음에 조금 토출을 시켜요. 이게 실제로 필라멘트가 AMS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로 필라멘트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앞전에 사용했던 색상이나 재질을 조금 비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재질이 섞여버리겠죠. 물론 이걸 잘 이용하면 2가지 색상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도 따로 있긴 해요. 이렇게 좀 필라멘트를 녹여서 토출을 시키면 필라멘트가 많이 좀 이렇게 버려지겠죠. 그리고 저렇게 노즐을 닦아냅니다. 가끔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첫 레이어를 안착시키는 빌드 플레이트의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다른 장비들을 보면 Z축 쪽으로 스위치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스위치가 달려있는 그 헤드의 문제점은 스위치와 노즐의 그 갭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노즐이 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센스 스위치랑 노즐에 또 그 오차를 매번 입력해 주거나 또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뱀브랩은 그 절차를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노즐이 빌드 플레이트에 닿을 때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이거는 사실 산업용 장비에 제가 봤던 기능입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대중화시키는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용 장비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Z축을 노즐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Z축 센서로 측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차가 생겨서 실제로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빌드 플레이트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유리판을 사용했던 이유가 이 빌드 플레이트의 평면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좀 생각을 바꿔서 그냥 9개 혹은 12개의 점을 찍어서 빌드 플레이트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FDM이 적정을 할 때 그걸 적용해 줍니다. 이게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정용으로 뭐 최근에 계속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콕콕콕 찌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의 높이를 측정하고 사이드 쪽에 이동해서 또 측정을 합니다. 뭐 최소 9개, 12개의 점을 찍어보면 이 빌드 플레이트가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빌드 플레이트를 진동을 줘서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벤브랩이 재밌는 게 그 노즐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로 라이더라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마이크로 라이더인데요. 지금 하나 선을 긋잖아요. 이 선을 가지고 또 다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실제로 압출되는 양이 적절한지 측정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필라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필라멘트의 상태에 따라서도 오차가 생겨요. 뭐 1.75mm를 쓴다고 해도 편차가 뭐 0.03 정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압출되는 양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게 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부족해서 구멍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청면을 봤을 때 이렇게 꼼보처럼 구멍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반브렉 같은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을 그어서 압출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선의 굵기를 마이크로 라이더가 측정을 합니다. 이 적절하게 압출이 되고 있는지, 필라멘트의 양은 적절한지, 노즐의 높이는 적정한지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그걸 또 보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렇게 빛을 쏘아서 적절한 값으로 적절하게 선이 그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보정된 작은 물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측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으로 인해서 벤브랩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레이어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빌드 플레이트의 수명의 문제거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산업용 장비 뭐 1억대 장비의 그 성능이랑 사실 비교하면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X1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또 라인을 하나 더 걷더라고요.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FDM 방식은 뭐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라고 하는 부분에 그 레진이 잘 안착이 되지 않으면 3D 프린트는 다 페일이 납니다. 그래서 SLA나 뭐 DLP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첫 번째 레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가 잘 안착이 되면 필라멘트가 순서대로 한 레이어씩 쌓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구조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면 점점점 좁아지면서 쌓아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피라미드라고 한다고 하면 또 쌓으면서 일정한 각도면 괜찮은데 문제점은 나무를 생각해 볼까요? 뿌리에서 올라가다가 나무 가지로 갈 때
이 부분이 사실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인데 3D 프린터는 첫 번째 레이어가 잘 안착이 돼 있거나 잘 지지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그걸 감안하고 디자인이나 설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상적으로 출력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빨리 돌리기를 한 거고요. 일단 출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이 끝났습니다. 멤브랩은 출력이 끝나고도 다른 프린트기와 좀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보시면 노즐도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사용했던 필라멘트를 다시 해소합니다. 기존의 제품의 경우에는 노즐이 식으면서 노즐 안에 있던 필라멘트가 굳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멤브랩은 정말 수학의 알고리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저렴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제품을 추천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 아마 3D 프린트가 되는 과정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까지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됐던 동작을 오늘 이해하게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계를 잘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도구잖아요. 도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구라는 게 100% 완벽한 도구로 없다 보니까 뭔가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D 프린터의 단점이나 문제나 제약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3D 모델링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출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옵션을 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좀 다뤄줬으면 하는 부재가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1 UMG 감사합니다.